안녕하세요. 경호쌤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19차 시수업 때 4과 첫 번째 본문까지 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은 4과 두 번째 본문을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본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52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첫 번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请跟我读真漂亮真漂亮这是谁这是谁这是我姐姐这是我姐姐她今年多大她今年多大20岁20岁 자, 이 첫 번째 본문에서 한 문장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타 찐니엔 또 따. 여기서 주어만 뭐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상대방을 가리키는 니로 바꿔서 니 찐니엔 또 따. 요 표현만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니 타 찐니엔 또 따. 요거는 나이를 묻는 표현이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묻는 표현은 중국에서는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10세 미만, 동년배, 어른 이런 식으로 나이대에 따라서 나이를 묻는 표현이 달라진다고 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10살 미만의 경우는 니 지쇠 그 다음에 동년배의 경우는 니 또따 그 다음에 어린인 경우는 닌 또따 니엔지 이렇게 세 개의 표현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본문에서는 니 또따 니와 또어 사이에 찐니엔이란 올해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여기선 지금 없잖아요. 이 표현이 왜 없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찐니엔은 올해라는 뜻이죠. 보통 나이를 물어볼 때는 언제적 나이를 물어보죠? 그렇죠. 올해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나타내는 찐니엔은 굳이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54페이지를 펴주세요. 우선 54페이지, 55페이지 단어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번 읽고 무슨 뜻인지 알아볼게요. 请跟我读有有没有没有只个上年级初中汉语词典照相机书包小学高中中学大学 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는 있다 혹은 가지고 있다. 이 글자가 있을 유자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의미로 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没有 메이어는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방금 앞에 나왔던 요 여 앞에 지금 뭐가 붙어 있죠? 그렇죠. 메이가 붙어 있습니다. 메이가 붙음으로 인해서 뜻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렇죠. 반대되는 부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바뀌었죠. 그러면 메이의 기능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메이도 역시 부정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2과에서 부정을 나타내주는 단어 하나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어떤 단어가 있었죠? 그렇죠. 뿌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뿌랑 마찬가지로 요 메이도 둘 다 부정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물론 쓰임의 차이는 있습니다. 뿌와 메이가 동시에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없고요. 뿌 혹은 메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요 쓰임의 차이는 나중에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뿌랑 메이 둘 다 부정을 나타내주는 단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只는 오직 혹은 단지라는 뜻인데요. 요 단어 뒤에 요 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只
여우란 표현 한번 만들어 볼게요. 只有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오직 있다, 단지 있다. 요 표현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거는 명이란 뜻도 되고 개란 뜻도 됩니다. 사람을 셀 때는 명, 사물을 셀 때는 개, 단위를 나타내주는 표현인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주는 표현의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옆에다 좀 써두세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양사라고 합니다. 양사는 우리의 단위를 세는 표현을 양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라는 표현보다는 양사라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거는 사람이나 사물의 수를 세는 가장 기본적인 양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샹은 어디의 단위라는 뜻이고요. 계속해서요. 니엔지는 학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 숫자만 붙이면 몇 학년이란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모두 몇 학년인가요? 그렇죠. 2학년이죠. 그럼 앞에 뭐만 붙여주면 되죠? 그렇죠. 숫자 2만 붙여주면 되죠. 숫자 2는 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 한번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얼니엔지 그게 2학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학년이 나왔으니까 그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좀 하나만 더 알려드릴 테니까 써주세요. 반이란 표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은 중국어로 빤이라고 합니다. 요 글자를 옆에다 좀 써두세요. 빤. 요게 반이라는 뜻이고요. 역시 앞에 마찬가지로 숫자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반은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2반. 그럼 2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2반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학년, 니엔지, 반, 요 학년과 반을 나타내는 표현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학년과 반 표현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2학년 1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2年级 2반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2학년 2반은요? 그렇죠. 2年级 2반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해당하는 반 표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등교 계약한 이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초중은 중학교라는 뜻이고요. 계속해서요. 한유는 중국어란 뜻입니다. 요거 3월 달에 중국어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얘기했었는데 중국에서는 자기네 나라 말을 한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중국은 소수민족과 한족 이렇게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한족이 쓰는 언어라고 해서 한어라고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중국어는 한위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词典은 사전이고요. 그럼 요 앞에 요 한위를 붙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위 词典 그러면 중국어 사진 되겠죠? 요것도 좀 묶어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요. 照相机는 카메라인데요. 요 照相이 사진을 찍다고요. 지는 기계란 뜻입니다. 사진을 찍는 기계니까 카메라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书包는 책가방입니다. 슈가 책이란 뜻이고 바오가 싸다란 뜻입니다. 책을 싸는 거니까 책가방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小学 아까 초중은 중학교였죠. 小学는 초등학교입니다. 계속해서요. 高中은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렇죠. 효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럼 효명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앞에 효명만 붙이면 됩니다. 효명, 가오중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효명고등학교 2학년 1반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효명, 가오중 2年级 2반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란 표현과 학년, 반 표현은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中学는 중고등학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걸 한자로 보면은 요건 뭐 어떻게 읽나요? 중학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중학교가 어떤 학교죠? 그렇죠. 미들스쿨. 중1, 2, 3, 14세부터 16세까지 다니는 학교를 중학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중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大学. 大学. 大学는 대학교죠. 우리랑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어인데 단어 다시 한 번만 읽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有, 有, 没有, 没有, 只, 个, 上, 年级, 初中, 汉语, 词典, 照相机, 书包, 小学, 高中, 中学, 大学. 자, 그럼 이번엔 본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볼게요. 请跟我读你有哥哥吗没有我只有一个弟弟他上几年级初中三年级 그럼 무슨 뜻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你有哥哥吗 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끄어거는 형, 가족 중에 형 혹은 오빠를 뜻한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오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가 여학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 오빠 있니? 너 오빠 있어? 그리고 그에 대한 부정은 메이오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오 없어. 오빠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오빠가 없다고 얘기하죠. 자, 중요한 거는 부정을 만들 땐 뿌가 아니라 메이를 쓴다는 거. 요 뿌와 메이의 차이는 나중에 교과서에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빠는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我只有一个弟弟 누가 있죠? 그쵸.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몇 명 있나요? 숫자 1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몇 명? 한 명이 되겠죠. 나는 남동생 한 명뿐이야.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 거라는 단어는 양사라고 했습니다. 양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단위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단위요. 사람이나 사물의 수를 세는 단위가 바로 거라고 했었죠. 자, 근데 요 거가 양사라는 표현까지는 알았는데 요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요 거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55페이지 2번을 보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요게 조금 순서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중국에서는 요 순서를 꼭 좀 지켜줘야 됩니다. 어떤 순서로 써야 되냐면요. 우선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에 해당하는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숫자 1, 2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그렇죠. 거라는 양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에 해당하는 명사인 띠디가 나왔죠. 요 순서대로 써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쓰나요, 보통? 그렇죠. 명사, 숫자, 양사 혹은 뭐 숫자, 양사, 명사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도 쓸 수 있고 앞으로도 서서 쓸 수 있고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만 써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복습해 볼게요. 자, 이제 띠지 말고 끄어거 오빠나 형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빠 3명. 3명의 오빠는 중국어로 어떻게 주면 될까요? 그렇죠. 숫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니까 싼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되죠? 그렇죠. 거가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끄어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싼과 끄어거. 이게 3명의 오빠 혹은 3명의 형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 숫자, 양사, 해당 명사 요 순서 꼭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2번 근처에다가 필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를 꼭 해주세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요. 요 숫자 1입니다. 숫자 1. 숫자 1에서 또 뭘 봐야 되냐면 요 발음을 잠깐 볼게요. 우리 숫자 1의 발음 어떻게 배웠었나요? 옛날에 숫자 배웠을 때. 그렇죠. 이라고 했습니다.
1성으로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몇 성으로 나왔죠? 그렇죠. 2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1성에서 2성으로 바뀌었네요. 성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3성의 성조 변화, 그 다음에 2과에서는 뿌라는 단어의 성조 변화 배웠었죠? 이번에는 숫자 1의 성조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5페이지, 여러분들 교과서 55페이지 2번. 이번에 보충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할게요. 자, 숫자 1도 3성, 그 다음에 뿌와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단어의 성조에 따라서 성조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뿌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숫자 1 뒤에 1, 2, 3성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의 1성에서 4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티엔이 아니라 이티엔 이런 식으로 성조가 4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성이 나오면 2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시아가 아니라 이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긴 지금 뭐가 빠졌죠? 그렇죠. 경성이 빠졌습니다. 경성이 빠졌네요. 경성이 왜 빠졌을까? 분명히 앞에선 요 거라는 단어는 지금 성조가 없잖아요. 경성이잖아요. 근데 요 경성 앞에서 지금 숫자 1이 2성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4성이 뒤에 나왔을 땐 2성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경성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숫자 1이 2성으로 바뀌었냐? 원래 거라는 단어가 4성입니다. 원래는 4성인데 이게 양사로 쓰일 땐 경성으로 바뀌어요. 보통은 경성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거가 4성으로 생각하고 2성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1이 뒤에 1, 2, 3성과 나왔을 때는 4성으로, 4성과 나왔을 때는 2성으로 바뀐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보통 2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성조가 바뀌는데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분명히 뒤에 1성이 나왔는데 그대로 1성, 4성이 나왔는데 그대로 1성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숫자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숫자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성조를 안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성조가 바뀐다라고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숫자를 강조하고 싶을 땐 성조를 안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만 좀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55페이지 보충 그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따로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타상 지년지, 타상 지년지. 자, 지는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10세 미만의 친구의 나이를 물어볼 때 지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었죠. 그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지는 10 이하의 수를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세 미만의 친구의 나이를 물어볼 땐 지를 썼었습니다. 지라는 단어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학년에 다니니? 쉽게 얘기하면 그는 몇 학년이니? 그는 몇 학년이야? 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추중 3年级 추중 3年级 추중은 어느 학교였죠? 그렇죠. 중학교였습니다. 중학교 몇 학년인가요? 그렇죠. 3학년이네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야. 중학교 3학년이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상황에 맞게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는 모두 어느 학교에 다니죠? 그렇죠. 고등학교에 다니죠? 고등학교는 중국어로 그렇죠. 까오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몇 학년이죠? 그렇죠. 2학년이죠. 2학년은 중국어로 2年级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은 중국어로 어떻게 주면 되죠? 그렇죠. 高中 2年级 高中 2年级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소속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효명고등학교 2학년 몇 반이야? 효명고등학교 2학년 1반이야 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면 되죠? 그렇죠. 효명高中 2年级 2반 이런 식으로 본인의 소속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러분들 교과서 55페이지 오른쪽 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혹은 중3, 고2 이런 식으로 줄임말 쓰잖아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줄임말로는 추산 혹은 까오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중 3年级 혹은 추산
高中 2年级 혹은 高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지금 학교 표현과 학년 표현이 나왔으니까 중국의 학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중국의 학제는 우리처럼 6334년제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씩, 대학교 4년. 요건 우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샤오쉐, 중학교는 추중, 고등학교는 까오중, 대학교는 따쉐입니다. 이 중에서 중고등학교만 좀 살펴볼게요. 중학교는 추중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까오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중이 들어갑니다. 아까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중쉐라고 한다고 했었죠. 공통적으로 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는 중고등학교를 합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제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중국 학교와 우리 학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55페이지 아무데나 빈칸에다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은 5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학기가 달라요. 우리는 몇 월 달에 1학기가 시작하죠? 그렇죠. 3월 달에 시작합니다. 근데 중국은 9월 달에 1학기가 시작이에요. 어디랑 똑같나요? 그렇죠. 미국이랑 학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달에 1학기가 시작되고 중국은 9월 달에 1학기가 시작된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복도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일반적인 교복이 교복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체육복을 교복으로 입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체육복을 교복으로 입습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중학교는 체육복을 교복으로 입기 때문에 약간 촌스러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활동하기가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등교한 다음에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학생들이 많죠. 근데 중국에서는 아예 체육복이 교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동하기 편해서 체육복을 교복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인지 좀 약간 우리와 같은 교복을 선택한 학교들이 늘고 있다고는 그럽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복을 체육복으로 입는 학교들이 대다수라는 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요. 등교 시간도 좀 다릅니다. 우리는 대체로 빨리 등교하면 8시, 보통은 9시에 등교해서 9시 10분, 15분이면 1교시가 시작되잖아요. 중국은 8시 전에 등교를 합니다. 그럼 8시 전에 등교를 하면 몇 시부터 수업이 시작될까요? 그렇죠. 중국은 8시에 1교시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교시 정도 지나면 보통 다들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요. 그래서 졸음을 쫓을 수 있도록 전교생이 모여서 가벼운 체조를 합니다. 온몸 체조, 온몸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 체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여하튼 대부분의 학교가 3교시가 끝난 이후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를 할애해서 운동장에 모여서 체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잠을 깨는 거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1시간 정도 낮잠 시간이 있다고 그러네요.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1시간 정도 잔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대가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책상 위에서 그냥 엎드려 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거는 약간 조산모사 알죠, 여러분들? 조산모사인 게 우리처럼 그냥 차라리 1시간 늦게 등교하고 점심시간이 없거나 중국처럼 1시간 일찍 등교하고 낮잠 시간이 1시간 있거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학교 시간은 똑같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9시에, 중국은 8시에 수업이 시작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방과후, 중국에도 방과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국영수 사과가 중심이라면 중국은 정교과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에도 역시 야간 자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10시, 많이 하면 11시까지 하잖아요. 중국은 대부분 학교가 11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중국 학교들이 기숙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숙학교 학생들은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한 이후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늦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역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생활화 됐다고 그러네요. 이 대입제도는 아마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학기 시작, 교복, 등교 시간, 방과후, 야간 연습, 우리나라와 중국의 차이는 꼭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번째 본문입니다. 2번째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你有哥哥吗? 你有哥哥吗?
너 오빠 있니? 라는 뜻이었죠. 没有没有没有는 없어란 뜻이었습니다. 我只有一个弟弟我只有一个弟弟 나는 남동생 한 명뿐이야. 나는 남동생 한 명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순서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사,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명사의 순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요. 他上几年级他上几年级 그는 몇 학년이니? 그는 몇 학년이야? 初中三年级初中三年级 중학교 3학년이야. 중학교 3학년이야. 자, 여기서는 중국의 학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처럼 6334의 학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중국의 차이, 우리나라와 중국 학교의 차이 꼭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본문에서 중요한 거 두 문장만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인데요. 그는 몇 학년이니? 중학교 3학년이야. 요거를 우리식에 맞게 좀 바꿔볼게요. 일단 타를 뭐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니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니샹 지년지 너는 몇 학년이니? 그 다음에 초중 싼 년지도 역시 우리식으로 바꿔서 가오중 얼 년지 요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오중 얼 년지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우리식으로 바꿔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 숫자 1이 이성으로 바뀌는 경우는 아까 숫자 1이 뒤에 몇 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조가 바뀐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이성으로 바뀌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성 D, 두 번째 2성 D, 세 번째 3성 D, 네 번째 4성 D 여기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수업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만 질문해 주세요.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시고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수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